안녕하세요. 역사탐방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때도 배달음식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선시대의 배달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출출해진 배를 부여잡고 우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갓 튀긴 치킨부터 뜨거운 마라탕, 심지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문 앞을 찾아오는 시대.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배달 DNA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걸까요? 오토바이는커녕 전구조차 발명되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과연 배달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은밀하고 치열하고 또 완벽하게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 후기 새벽 4시 한양 사대문 안에서 가장 권세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북촌입니다. 간밤에 기방에서 밤새 술잔을 기울였던 김대감, 깨질 듯한 머리를 쥐어뜯으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인이 안방으로 조심스레 들인 소반 위에는 두꺼운 솜으로 겹겹이 꽁꽁 싸맨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솜을 한 겹씩 벗겨내자 놀랍게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소갈비, 해삼, 전복, 그리고 향긋한 송이버섯까지 아낌없이 들어간 초호화 해장국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의 해장국, 과연 김대감네 부엌에서 밤새 끓여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뜨거운 뚝배기가 출발한 곳은 한양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무려 20km나 털어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음식의 이름은 효종갱, 새벽효, 쇠북종, 국갱, 즉 한양 도성의 통금 해제를 알리는 새벽종인 파루가 울릴 때쯤 먹는 국이라는 뜻입니다. 남한산성 자락의 국밥집들은 양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밤새도록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이 완성되면 식지 않도록 항아리를 솜으로 동동 감쌌죠. 그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이 무거운 항아리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길,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호랑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험한 밤길을 뚫고 한양까지 달렸던 사내들. 오직 국물을 따뜻하게 배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20km를 주파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뒤흔든 최초의 새벽 배송이자 로켓보온 배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배달을 사랑한 건 술에 취한 양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지엄한 공간 궐, 그곳의 가장 높은 주인이었던 왕조차도 이 배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장희빈과의 일화로 유명한 조선의 19대 왕 숙종. 어느 늦은 밤 수라간 상궁들이 올린 산해진미를 물리치고 그가 애타게 찾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중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작거리 평민들이 즐겨 먹던 시원한 평양냉면이었습니다. 당장 궐 밖으로 나가 냉면을 구해오라. 어명이 떨어지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은 헐레벌떡 궐문을 나서 한양 최고의 냉면집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쩡하게 얼어붙은 동치미 국물, 쫄깃한 메밀 면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기 전까지 절대 면이 불어 터져서는 안 됩니다. 한 손에 냉면 그릇을 쥐고 궁궐 담장을 향해 달빛을 가르며 달리는 내관들의 땀방울, 완벽한 상태의 냉면을 임금님에게 드리기 위한 숨막히는 배달 타임어택이 벌어진 겁니다. 기록 속에 숨겨진 조선의 밤은 우리가 알던 흑백의 정적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돈으로 또 땀방울로 현실로 만들어냈던 배달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궁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그 넓은 한양 땅에서 길을 찾고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조선의 찐 배달 전문가들, 바로 보부상과 전령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라이더들과 소름 돋게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배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도와 정확성이죠. 조선의 배달꾼들은 길을 외우는 법부터 남달랐습니다. 사대문 안의 골목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던 건 기본. 어느 집,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는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요청 사항을 적을 메모장도 없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결제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단골 시스템과 외상장부가 존재했습니다. 배달꾼들은 단골 양반집의 식성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게 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나 명절이 되면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앱에 카드를 등록해놓고 원클릭 결제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길은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양의 밤은 생각보다 위험했거든요.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술라군이라 불리는 순찰대들이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녔습니다. "게 멈춰라. 이 야밤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술라군에게 잡히면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의 배달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찜 속에 꽁꽁 싸맨 효종갱 뚝배기를 가리키며 넉살 좋게 웃어넘기거나 때로는 술라군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뇌물로 상납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향한 열정이 공권력마저 잠재운 셈입니다. 배달 메뉴는 또 얼마나 다양했는지 아십니까? 해장국과 냉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도 회 배달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전남 영광이나 강화도에서 갓 잡은 숭어나 민어를 얼음 채운 함에 넣어 한양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판 마켓컬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특히 재미있는 건 떡 배달입니다. 잔칫날이 많은 조선 사회에서 떡은 필수였죠. 떡은 갓 쪄냈을 때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떡집 총각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를 머리에 이고 한양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비키시오. 떡 나갑니다. 식으면 맛없소. 이 외침은 오늘날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와 똑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침에 귀를 터주었고 배달꾼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곧 그 집 잔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이토록 배달에 진심이었을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과 함께 나누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을 나만 먹기 아까워 멀리 있는 벗에게 보내고 잔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따뜻한 떡을 돌렸던 그 마음. 배달꾼들이 짊어지고 달린 건 단순한 음식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마운 마음, 누군가의 간절한 안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집신 바닥이 다 닳도록 산길을 달리고 한겨울 칼바람을 뚫고 한강을 건넜던 그 이름 없는 배달꾼들. 그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조선의 밤은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